자, 중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의 입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저희 스터디코드에서 입시 연구를 맡고 계신 유정열 팀장님 모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학부모님들의 고민인지 먼저 요약을 한번 해주시죠. 오늘은 자사고 보내는 어머님들이 많이 하시는 걱정입니다. 그 걱정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내신 경쟁 이렇게 빡센데 우리 아이 가서 내신 망치면은 예순 4등급 5등급 나오면은 좋은 대학 못 가는 거 아닌가, 수시시험 불리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답을 드릴 수 있게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중3, 크게 확대하면 중2 학부모님, 예비고1 학부모님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사고 갔을 때 내신 등급 피해보는 현상, 그리고 자사고만 다루진 않을 거고 자사고랑 이제 일반고랑 아무래도 비교를 하게 될 거니까 또 일반고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자사고에서 그럼 내신이 얼마나 어려운가, 애들이 체감할 때 어떻게 느끼는가에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이제 학생들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에 자사고 학생이 올린 글이에요. 하이라이트처럼 보시면은 죽을 듯이 노력했는데 2등급 아니면 3등급, 가끔 뭐 하나 삐끗하면 5등급이 나와버린다. 그리고 이제 이제 학교 때려치고 싶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생생한 우리 아들, 딸들의 실제 육성입니다. 네. 얼마나 힘들면은 때려치겠다까지 얘기하느냐.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자사고 몇 개랑 그리고 일반고에 학생들 이제 1학년 1학기 성적을 가지고 왔어요.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은 표준 편차라는 게 있고요. 자, 이 표준 편차는 제가 간단하게 보이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냥 표준 편차가 작으면 애들 점수가 촘촘히 모여 있는 거, 고만고만 비슷한 거고, 표준 편차가 크면 아주 상위권이나 하위권이 그냥 이만큼 벌어져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간격이다. 점수가 작을수록 좁은 간격, 넓을수록 큰 간격. 그렇죠. 요 위에 하나, 둘, 세 가지는 자사고예요.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촘촘히 몰려 있죠. 그 잘하는 애들이 촘촘히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점수가 몰려 있으니까 실수로 한두 개 삐끗하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진짜 한두 문제 틀리면 금방 4, 5등급 된다. 근데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20, 21, 22 이렇게 표준 편차가 벌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하튼 계속 그렇게 봤을 때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그 질문이 나올 만하네요. 자사고 간 선배 엄마들 얘기 들어봤더니 하나 틀렸는데 우리 애가 5등급이 나온 충격적인. 그렇죠. 심지어 우리의 점수가 원점수로 95점이야. 그러면 거의 다 맞은 거잖아요. 당연히 나오고 학생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는데 각 학교에 입학 설명회 같은 데 가시면은 홍보 책자 같은 걸 주거든요. 그런 홍보 책자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새 학고는 내신 등급을 잘 받기 어려워서 수시 전형에 불리하다던데, 신일고도 불리하다던데. 자, 일단 간략하게 지나간 자료 답변만 요약해드리면 안 불리하다 라고 써놨는데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기네 고등학교니까 당연히 불리하다고 써놨겠습니까? 이렇게 뭔가 변명하듯이 아니에요 하나 틀려 5등급이어도 저희 학교에서는 안 불리합니다 라고 학교 측 답변인데 이제 저희가 저 답변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변명인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안 불리하다라고 써놓은 거죠. 불리하지 않다라고 써있고 실제 대입 결과로 봐도 그렇게 불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비교를 하기 위해서 3등급 때 아이들이 이제 반에서 몇 등을 하는지 먼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30명인 학급에서 3등급이라고 하면은 반에서 6등까지예요. 그러니까 꽤 높은 거죠. 또 6등, 그러니까 어머님도 달라지죠, 느낌이. 4등, 5등, 6등 반에서 되게 성실히 공부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3등급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일반고에서 3등급, 제가 3.5등급 정도 되는 애가 입시 컨설팅을 받을 때 어느 정도 대학을 제시를 받느냐라는 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자, 3.5등급 애들이 너는 여기 있으면은 안정적이야. 그래도 가볼만 해라고 하는 대학들이 영지대, 상명대, 가천대, 서울여대 등등이에요. 그리고 여기보다 그럼 한번 좀 높은 데를 써볼까라고 해본 게 광운대, 세종대 정도고요. 그리고 그 위로는 아주 상향. 6장 중에 한 장 정도는 네 마음대로 찔러봐. 그런 학교가 이제 여기가 들어가는 거고, 최상향. 우주 상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건 이제 안드로메다로 갔다는 거죠. 저거는 너가 미쳤으면 한번 해봐. 불가능해라고 넣어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3.5등급 앞에 3자가 보이는 학생이 오게 되면은 최상향이나 우주 상향에 대해서는 뭐 사실상 얘기도 하지 않는 컨설턴트들이 많죠. 그래서 3점대가 우주 상향을 썼을 때 꼭 다 떨어지느냐? 그거는 또 아니거든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21학년도 이제 작년 입시죠. 네. 부산교육청에서 부산 지역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당신네 학교들에서 합격한 애들 것좀 정리해서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자료인데 최신 실제 자료네요. 예, 그렇죠. 부산 지역만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일반고 학생이고 3.37로 합격을 했어요. 와. 한양대만 있는 게 아니라 서강대도 있어요. 예, 일반고고요. 3.19로 서강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합격을 했죠. 예. 지금 어쨌든 3.19 그냥 일반고 반에서 6등 정도 하는 친구가 서강대, 예. 한양대도 높은데 이번 또 서강대네요. 예. 근데 과도 나쁘지 않아요 또. 예, 그렇죠.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아. 고려대예요. 여러분과 이제 스카이라고 얘기하시는 고려대도 학생부 종합부 일반고고요. 3.03으로 합격을 했어요. 와. 예, 이 친구 예비 1번이었죠. 야. 예. 이 친구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은 이 분석 자료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좋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잘됐다. 저건 따로 컨텐츠 만들게요. 우리 아이가 반에서 6등인데 고려대 갈 수 있나요? 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요? 그걸 보여주는 거 하나 만들면 좋겠네요. 제가 짧게만 얘기하면은 3.3이라고 학종을 포기했으면은 다 안 됐을 애들이에요. 예, 이 친구들은 내신 등급에 문제 삼지 않고 자기가 학종을 끝까지 준비했기 때문에 됐다는 것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더 말하면 안 되니까 네. 잘 저희 스터디 코드 채널 보시다가 나중에 올라가면 보세요. 아주 예. 기적적인 사례네요. 여하튼 그래서 지금 요약해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3등급 일반고 맞았다고 해서 무조건 우주 상향 너무 성급한 일반화다. 물론 이 학생들이 되게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고 특수한 사례지만 그렇다고 해서 희박한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컨설턴트들은 아 원서 널 생각도 하지 마라. 그쪽은 쳐다보지도 마라. 원서값만 날리고 종이값만 날린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살짝 보여주신 거죠. 예, 합격하는 케이스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요. 그래도 조금 이제 좀 일반적인 사례로 한번 일반적인 사례로 말씀드리면은 네. 아까 내신 3.5등 일반고 3.5등급 학교는 명지대, 상명대 여기 제 이제 마지막 라인에 있는 대학들을 많이 합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쪽이 실제로 많이 지원을 하고요. 근데 자사고를 갔을 경우 자사고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오. 건동홍 라인을 자기네는 합격한 애들의 평균이 3.26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건동홍이 오. 어딨냐라고 비교를 해보면 일반고 상향이네요. 일반고에서는 오. 3점대가 되게 상향해야 쓸 수 있는 6장 중에 한 장 정도 여기 넣어봐 라고 하는 정도의 대학을 이제 자사고는 보내게 되는 거죠. 오. 예. 그 다음에 2.74 그 위도 중앙대 경희대 그러니까 딱 표를 비교해서 보시니까 좋은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일반고보다 그냥 표 대 표로 보면은 두 단계씩 올라가는 느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고에서는 야 상향이야 하는 게 그냥 당연 합격인 거고 당연. 그 다음 최상향 이게 그냥 해볼 만한 정도고 예. 우주 상향 뭐 정도도 또는 최최상향 정도도 그것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그렇게 되네요. 자 일단 요약. 왜냐면 오늘의 핵심이 뭐였냐면 자사고 보내면 우리의 내신 등급 많이 떨어진 불리한 거 아니냐. 하나 틀려갖고 막 3, 4등급 나오면 못 가는 거 아니냐인데 요 자료로는 지금 아니다. 물론 플러스 알파로 그럼 일반고는 몇 등급에 가느냐 그것도 보여주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요 자료 하나 가지고만 뭐 딱 근거로 말하면 안 되니까 예.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죠. 정말 자사고 내신 안 불리한 거. 네. 또 이제 다른 학교에서 낸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학교는 대입 실적이 이제 자사고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학교 중에 속합니다. 재밌는 자료를 줬는데요. 수시 합격자 중에 제일 상한에 있는 애와 제일 마지막에 합격한 애가 내신 등급이 이래요라고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1.16인 학생이 제일 상한, 그리고 조금 뭐 당연해 보이죠. 예, 2.265인 학생이 이제 제일 하한으로 합격을 한 거죠. 지원이 아니라 합격한 학생에 대한 자사고 거거든요. 반에서 한 4등 그 정도 5등 했던 애가 서울대를 지금 수시로 붙은 거예요. 예. 충격인 거죠. 예. 이제 저희가 아까 중경외시 쪽을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한양대 라인을 좀 보게 되면은 한양대에는 아예 제일 지원한 애들 자체가 3.19가 제일 높은 애가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친구들은 한양대를 잘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네요. 예, 제일 마지막에 붙은 학생이 거의 5등급대 와. 학생에 붙게 되겠죠. 와. 그리고 가운데 있는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도 거의 그냥 3, 4. 연대도 4예요. 그러니까 자사고에서는 한 4등급 마저도 스카이, 그다음에 서성환까지도 그냥 노릴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냥 뭐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노릴 수 있다. 그런 어떤 안정감이 드네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한양대 이제 다음 라인에 있는 중앙대 경희대를 몇 등급까지 합격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적어도 5등급까지는 합격하겠구나라는 걸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등급이면 상당히 낮은 건데 예. 반에서 중간 이상인 거잖아요. 9등급제니까 30명이라고 했을 때 15등 안에도 못 드는 친구잖아요. 그냥 중앙대 경희대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자사고에서는 그렇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까지 이게 다
자사고에서 낸 자료들이잖아요. 그렇죠. 대학에서 직접 낸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서울시립대가 되게 좋은 자료를 내주셨어요. 네. 네. 이제 계열관 교과 성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네. 예,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일반고에서 학생부 조형으로 최종 합격자 애들의 평균을 내보니까 2.24. 그리고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3.52 등급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과 일반고는 비슷한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자사고는 조금 더 뒤로 빠져요. 3.89. 예, 근데 이게 최종 합격자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각각 좀 학과별로 어떻게 나왔는지도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보면 좀 느낌이 좀 다르실 거예요. 자, 우선은 인문계열부터 다시 보시면은 네. 아까 자사고가 3.52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5점대 합격자들도 보여요. 경제학과는 5점대 합격. 경제학과는 아무래도 많이 뽑는 학과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고 학생들이 지원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는 학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활동에 좋은 친구들이 그만큼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해버리는 케이스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영어 영문학과도 4.79. 예, 평균하고도 그러네요. 그래도 거리가 좀 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을 보시면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3.89. 예, 자사고 평균이었는데 실제로 4등급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네요. 4.39, 4.25, 그 다음에 4.30 이렇게 나와서 3점대가 평균, 최종 합격자가 3점대가 평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4점대 뒤쪽까지도 굉장히 점수가 많이 빠지는구나 라는 것까지도 인식해 주시면 돼요. 일단 부모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일반화를 해볼게요. 너무 복잡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자사고 등급은 마이너스 타이트하게 잡으면 1.5, 크게 잡으면 마이너스 2등급. 그러니까 일반고 대비 그렇게 봐야 된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 애가 자사고에 4등급 받았으면 그냥 일반고로는 2등급 그렇죠. 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사실은 무방하죠. 무방하죠. 그게 정확하게 마이너스 2냐 마이너스 1.5냐는 다른데 지금 보면 어느 과에서는 그냥 심지어 마이너스 2.5인 과도 있고 그렇죠. 그냥 어느 과는 좀 쫀쫀한 과는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좌우지간 복잡하시면 마이너스 2등급 정도 하시면 극단적으로는 우리 애가 자사고가 3등급 맞았어. 일반고에서는 1등급에 가까울 수도 있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방한 그렇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앙대에서 내놓은 자료를 한 번 더 네. 보시면은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탐구형 인재 전형이 있어요. 이제 자사고, 외고, 특목고 학생들이 좀 많이 붙는 왼쪽에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지원했고 얼마가 합격했어요라를 학교 보고 유형별로 정리해 준 표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 지원한 애들 등급대가 어땠고요. 그다음에 합격한 애들 등급대가 어땠어요라는 걸 표를 표시를 해줬는데 제가 요거를 좀 투박하게 좀 나눈 네.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반고와 자공고는 사실 비슷비슷한 학교이기 때문에 두 학교의 합격생들 합격 비율을 보면 한 40% 정도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를 40% 선으로 쭉 그어봤거든요. 자, 40% 선을 쭉 그었을 때 등록한 애들, 합격한 애들을 봤을 때 1, 2등급 요 아래쪽에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들이 많았을 거고요. 이 빨간선 위쪽에 있는 거는 자사고, 등록고 애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3등급, 4등급 대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 애들이 좀 많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위쪽, 빨간색 위쪽에 자사고와 과고가 있는 거죠. 근데 과고는 여기 보면 한 8% 정도 되거든요. 제가 8% 비율을 보라색 박스로 재놓고 나보면은 5등급 때부터 4등급, 3등급까지 다 자사고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투박하게 나눈 거기 때문에 섞여 있겠지만은 저 선을 기준으로 어느 쪽에 애들이 더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등급대가 보이시는 거죠. 여기서도 마이너스 2등급 원칙은 통하겠네요. 자사고에서 마이너스 2등급 하면 그게 일반고 성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좀 결론을 정리를 해보면은 네. 중앙대, 경희대 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다고 여기까지 관심이 좀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학교를 가려면은 자사고에서 몇 등급을 맞아야 되느냐라는 거는 그래도 4등급대 정도 맞으면은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까지는 돼야 그래도 합격선에 가깝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학종이잖아요. 예, 학종이기 때문에 활동에 따라서 점수가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도 꼭 이제 관심을 가졌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무슨 얘기냐면 자사고가 유리한 건 이름값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점수만 봤잖아요. 3이냐, 2냐, 1이냐. 근데 이제 여기다가 비교과 활동, 생기부에 써진 얘가 무슨 활동을 했어요, 무슨 책을 읽었어요, 이런 것까지 합쳐지는 거잖아요. 자사고가 아무래도 활동이 유리하니까 이것 때문에 1.5랑 2등급을 커버해 주는 거지 이름값으로 해주는 게 아니다. 조금 정리를 더 드리면은 네. 중경외시를 목표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등급으로 얘기하면 어머니 자꾸 헷갈리시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반에서 일반고면은 3등 하시면 됩니다.
예. 아, 명쾌하네요. 그리고 자사고일 같은 경우에는 12등 안에 드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명쾌하네요. 1학년 때 어머니께 목표가 물론 중경외시 이상일 수도 있지만은 저 근처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 애가 저 등수 안에 들 수 있게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컨설팅 안 받기 잘하셨죠? 그죠? 이렇게 등수까지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물론 여기에는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있다는 것, 예. 그건 활동이 좌우한다는 것. 예. 활동에 대해서는 스터디 코드 다른 영상이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 가보면 학종의 코드 강의가 있어요. 그걸 싹 정리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든가 하면 된다라는 말씀. 근데 시원하게 자사고는 반 12등, 일반고는 3등. 예. 네. 아까 자사고 학생이 쓴 그 인터넷 글을 보셨잖아요. 내신 따기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중학교 내신의 100점이라든가 평점 A가 절대 고등학교 등급의 1, 2등급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내신 자체가 성격이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네. 저희가 스토코드에서 정말 여러 번 얘기했듯이 고등학교 내신이라는 거는 능력이라는 게 되게 중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능력이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게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등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학부모님들이 신경 써주셔야 되는 자녀분한테 가장 많이 집중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수능 얘기를 왜? 지금 오늘 수시 얘기 아니었어? 만약 자사고 보내신다고 할게. 오늘 어쨌든 주제가 자사고였으니까 우리 애 내가 고등학교 올라보내서 12등 안에 들게 해야겠구나 일단은.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 애가 수능 능력을 키우고 올라가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른 영상 계속 보세요. 고등학교 내신은 수능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 날고 기었다고 해도 다르다. 두 번째는 예비고일로서 길러야 되는 건 수능형 능력을 키워야 12등 안에 들어가지. 내신 딸딸딸딸딸 외우게 시켜서 올라보내면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얘기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예비고일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뭐다? 자사고 보내면 내신 등급 손해볼 텐데 보내도 될까? 플러스 알파로 일반고 보내면 어떤가?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사고는 그냥 수시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로 하면 된다. 근데 그게 블라인드 값이 아니라 활동 값이다. 그리고 올라가서 반에서 어쨌든 12등 안에 들면 마지노선 중경외실 갈 수 있다. 뭘 준비시켜야 되느냐? 고등학교 수능 능력을 뜬금없지만 준비시켜야 내신 12등 안에 들 수 있다라는 한 3-4가지 정도로 요약을 드리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엄청난 집착으로 다양한 팩트를 가져오신 팀장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